네, 설거지할 때 그릇 들고 운동하는 시간으로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관절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운동 따라하시고 혹시 그렇죠. 무리가 되시는 동작은 좀 이렇게 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넘어지시면 안 되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계속해서 혈관을 좀 탱탱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지금 손가락으로 눌러보고 있는데 뭔가 탄력성이 좀 느껴지시죠? 볼까요? 혈관을 탱탱하게 하라. 저염 식사를 또 강조해 주셨네요, 홍 교수님. 네, 탱탱한 혈관을 유지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혈압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혈압이란 것은 우리 혈관 안에 압력이기 때문에 이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혈관 내에 있는 세포라든지 여러 가지 이 손상을 주게 되기 때문에 동맥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짜게 먹으면 문제는 우리 몸은 염분하고 수분을 조절하려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짜게 먹으면 우리가 물을 많이 먹고 싶죠. 그게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몸 안에 이 염분 수치와 수분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피 속에 염분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수분 섭취가 당연히 많이 되게 되고요. 이 수분 섭취가 많이 되게 되면 이 안에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혈압으로 봐서는 짜게 드시지 않은 게 가장 중요한 혈압 조절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저염 식사, 염분을 아예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저염 식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운동뿐만 아니라 저염 식사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저도 신경 써서 요리를 하긴 하는데 네. 워낙 저염 하다 보니까 간을 안 할 때가 많아요. 싱겁게도 먹고 그걸로 부족한가요?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신 교수님? 네, 사실은 그 소금이 다 눈에 보이고 우리가 어디 먹으러 갔을 때 소금 양이 접시 위에 딱 보인다면 VR로 딱 보인다면 적게 먹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숨어 있는 소금을 찾아야 되는데요. 저염이라고 하셔도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국물이 되겠습니다. 국물. 그래서 그 라면 끓이실 때도 물을 많이 넣어서 난 저염 라면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라면을 딱 드신 다음에 허기가 지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찬밥 한 덩이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라면 한 그릇을 다 드시면 어쨌거나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조심하시고요. 요즘처럼 또 그리고 봄에 그 약간 그 쌀쌀하기도 하고 이제 봄으로 넘어가서 입맛 챙기시려고 맑은 국물 요리들 많이 해 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생선으로 맑은 국물 끓이면 너무나 맛있는데 그것도 원샷. 그래서 국물만 좀 조심하셔도 총 들어가는 소금량을 좀 줄이실 수 있으니까 그게 한 가지 팁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단맛 나는 음식들, 빵, 피자나 초콜릿 이런 것들의 그 단맛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런 인스턴트 식품에는 무조건 소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주부님들 알고 계시잖아요. 소금이 들어가면 다른 맛도 살려준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줄이시면 소금을 줄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루에 2리터 이상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셔서 몸 전체의 그 수분량이 충분하면 맛을 느낄 때 짠맛을 금방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좀 하시게 되면 드실 때 이건 너무 짠데 그리고 약간 덜 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염식 관련한 시청자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평소 모세혈관이 약해서 걱정인데요. 특히 제가 갖고 있는 비문증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질환이라 음식도 짜지 않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것보다는 국간장으로 간을 맞춰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눈찜질도 따뜻하게 하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법들이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비문증이 눈앞에 뭐 벌레 같은 게 어른어리는 그런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늘고 상하기 쉬운 모세혈관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교수님? 네, 관련이 있습니다. 눈앞에 나이가 들면서 날파리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비문증인데요. 이 비문증이 생기는 원인은 뭐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이 망막 주변에 있는 작은 혈관들의 혈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혈관 같은 것들은 실제로 큰 혈관보다 고혈압이나 이런 이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래서 혈류를 조금 더 잘 가게 하고 혈압을 떨어뜨려주면 이런 비문증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안구 찜질을 해주게 되면 따뜻하기 때문에 이 망막 주변으로 가는 혈류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혈관이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짜게 드시지 않으면 이 혈압이 오히려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기 때문에 이 망막 주변 혈류를 충분히 풍부하게 잘 갈 수 있도록 하고 이 모세혈관에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아까 질문 주신 어머님이 보니까 저염 조리법으로 그
소금 대신에 국간장으로 맞아요. 이렇게 간을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얼핏 생각하면 소금이나 간장이나 짠 건 마찬가지잖아요. 안 그래요? 이래야죠. 네. 그 결론은 그런데요. 사실은 염도 기준으로 봤을 때 소금이 100이라면 국간장은 24 정도가 돼서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동량을 쓰실 경우에는 간장이 훨씬 유리하고요. 아미노산이나 다른 것도 많기 때문에 총량만 좀 줄여서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저염이 쉽지가 않아요. 저도 혀에 녹아가서 그런지 자꾸 한 숟갈씩 더 넣게 가끔씩 넣게 되던데요. 돼. 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교수님. 저염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기 선생님. 이기 예. 선생님. 네. 일반적으로 우리 혀가 저염식에 익숙해지려면 가공식품이라든지 외식을 줄이는데 1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그다음에 김치라든지 네. 젓갈류 같은 이런 짠 염장식품을 줄이는데도 1개월 정도가 걸리고 그다음에 요리를 할 때 그 소금 양을 줄이는데도 1개월 정도, 도합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평생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니까 3개월 정도는 제가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저염식이라고 하면 보통 무턱대고 간장이나 소금을 안 쓰면 된다 생각을 해서 음식을 하실 때 그냥 안 쓰시면 맛이 네. 없어요. 그러다 보면 조금 시도를 해볼까 하다가 다시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금과 간장 대신에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를 지금? 했습니다. 예, 나오네요. 육류와 생선 조리를 할 때 생강으로 향을 더하라라고 해놨는데요. 육류와 생선은 소금을 적게 넣으면 비린내, 누린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여기에 생강으로 향을 더 입히면 그러면은 슴슴하게 하더라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물 요리를 할 때 해물 육수로 감칠맛을 더해주시면 소금 양을 줄이더라도 훨씬 더 감칠맛을 내게 드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생선 요리는 조림보다도 구이를 하시게 되면은 국물 양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염분 섭취를 적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채소는 데쳐서 하는 것보다는 또 생채를 하실 때 새콤달콤하게 하라고 하지만 근데 여기에 식초를 조금 더하시면은 소금 양을 줄이더라도 우리 미각이 맛있게 느끼는 그런 그렇죠. 미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칼륨이 풍부한 녹색 채소는 두부와 함께 드시게 되면 나트륨 그래서 네. 또 배출을 많이 도와줍니다. 예, 네. 거기다가 제가 또 서당계 3년으로 하나 네. 풍어를 읊어보자면 뭡니까? 뜨거울 때 간하는 것보다는 좀 식혀서 간하는 게 저염의 비법. 그렇죠. 아유. 예, 제가 선생님 앞에서 주름을 잡았어요. 저보다 낫네요.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네. 저염으로 우리 쌈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와, 예. 아니 그래서- 쌈장인데 저염이에요. 그러니까. 와. 앞에서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한 게 견과류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견과류를 듬뿍 들어간 저염 네. 쌈장을 한번 네.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네. 먼저 또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한번 부어주고요. 들기름을 좀 충분히 부어주시고요. 여기에 마늘을 더해서 향을 좀 입혀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우렁이를 오. 조금 다졌어요. 네. 우렁이살을 와, 좀 좋네요. 듬뿍 넣습니다. 아, 우렁쌈장이구나. 네네. 예. 자, 우렁이살을 듬뿍 넣는데 네. 이게 비린내가 날까 걱정되신다면 이렇게 청주를 살짝 부어서 냄새를 한번 잡아주시고요. 날려주고. 예, 여기에다가 이제 또 냄새 잡아주면서 또 훨씬 더 저염으로 만들기 위해서 양파를 굉장히 많이 넣죠. 네. 오. 네. 건더기가 풍년이네요. 네. 아주. 네. 예. 자, 그다음에 또 표고버섯. 표고버섯 다져서. 네, 다져서 좀 들어가고요. 네. 자, 청양고추가 들어가면 감칠맛이 나지만 네, 또 네. 매운맛이 또 비린내나 이런 걸 또 잡아주는 역할을 칼칼하게. 같이 네.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요거는 좀 편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시판되는 쌈장이에요. 네. 보통 쌈장이네요. 네네, 그냥 보통 쌈장이에요. 네. 어. 자, 쌈장도 듬뿍 넣어서 네. 요거를 이렇게 볶아주시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네, 네. 약간의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서 설탕보다는 발효된 매실청. 매실청을 넣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섞어서 끓이면 되는 거죠, 네. 선생님. 꿀도 이렇게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예. 고소함을 더해주신다면 네. 깨소금. 깨소금.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글지글 네. 한번 끓여주시다가 네. 어느 정도 끓으면 마지막에 요거는 견과류인데요? 견과류 집에 네. 갖고 네, 있는 네, 네. 냉동실 열어보면 호두라든지 네, 네. 뭐 많이 아몬드라든지 있죠. 많아요. 예, 잣부터 호박씨 네. 자, 많아요. 듬뿍 갈았습니다. 와, 자, 좋다. 알아서 요거를 네. 골고루 섞어서 지글지글 네. 한번 끓여주시면요. 그러면 옆으로 네. 이동할까요? 이렇게. 요거, 요 느낌 보이시죠? 와,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진짜 근데 장의 양이 거의 한 5배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건더기 많이 넣으니까. 네, 장은 요만큼 예. 들어갔는데 건더기가 많이 질감 한번 들어갔죠. 볼까요? 네. 예.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이거 아주 좀 되직하게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됐네요. 이거 네. 얼마나 두고 먹을 수 있어요? 보관요. 냉장 보관하시게 되면 네. 한 달 정도도 가능한데요. 네. 여기에서 염분을 조금 더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 먹을 때마다 좀 두부를 으깨어가지고 네. 살짝 더 섞어서 드시게 되면 단백질 보충이 훨씬 더 많이 되기도 하지만 네. 더 저염식으로 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대표로 그래서 전인철 요거 씨가 좋네요. 한번 예. 드셔보셔야 네. 되는데 제가 또 그냥 드시게 되면 아무리 저염식이지만 맨입으로 네. 또 예, 빨리 짤 수가 여세요.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여세요. 제가 또 견과류 듬뿍 들어간 또 밥을 하나를 이거 했어요. 보여드려야 돼, 이거. 네, 어우, 그래서 세상에. 자, 이 네. 밥을 또 현미로 해가지고 솥밥. 제가 네. 예, 찰밥을 했는데 네,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고 네.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저염 오메가3 잔치네요. 네. 아이고야, 한 입을 크게 넣으시네. 봄철에 이렇게 채소를 가지고 해서 싸서 드셔도 맛있지만은 안 오늘 짜요. 해산류잖아요. 생김을 가지고 안 싸서 짜요. 드시면 또 훨씬 맛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